시즌2 제2장 바다를 건너는 칼과 피리. 출발은 사흘 후였다. 명제대왕은 두 사람에게 신분을 숨길 수 있는 위장, 문서와 노잣돈, 그리고 흑영의 연락망을 건네주었다. 공식적으로 현과 청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조선 왕실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냥 바다를 건너는 두 나그네. 현은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월양루 근처에 얼씬하지 않았다. 청하는 그것을 모른 척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현의 처소 쪽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띠리리. 요즘 현의 피리 소리는 달랐다. 월양루에서 불던 달콤하고 나른한 소리가 아니었다. 더 낮고 더 깊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의 소리였다. 청하는 검을 닦으며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손을 멈추지 않았다. 출발 전날 밤 청하는 홀로 쳐서 마당에 앉아 목검을 손질하고 있었다. 낡은 목검, 아버지의 원한을 갚겠다며 쥐었던 그 검, 이제 원한은 없었다. 그러나 검은 여전히 손에 있었다. 이번엔 다른 이유로 검을 든다. 얼굴도 모르는 여인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울음소리는 청하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소리였다.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자에게 짓밟힐 때 나는 소리. 아지근자오. 현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평소에 청록색 도포 대신 짙은 흑색 도포를 걸치고 있었다. 여행 준비를 마친 차림이었다. 짜미안 후 정가가 목검에서 눈을 들지 않으며 말했다. 공자는요? 나도. 현이 청하 옆에 아무렇지 않게 앉았다. 매화나무 아래 두 사람이 처음 밤을 지샜던 그 자리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 청하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공자도 낭자도 아닌 그냥 이름. 현이 미세하게 굳었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답했다. 왜 그러? 이번 일은 조선 아니오. 일본 땅이오. 거기서는 우리 뒤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청하가 목검을 내려놓고 현을 바라보았다. 초록빛 눈동자가 촛불에 흔들렸다. 이번만큼은 함부로 앞서지 마시오. 혼자 다 하려 들지 말고. 현은 잠시 청하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다. 걱정하는 것이오. 전략적 판단이오. 그 눈썹이 또. 현. 알겠어. 현이 두 손을 들었다. 함부로 앞서지 않겠소. 대신 낭자도 약속해 주오. 무엇을? 다치면 즉시 말해 주오. 참고 버티는 것. 이제 그만하시오. 청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다시 목검을 집어드는 그 손이 아주 잠깐 멈칫했다. 현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새벽 두 사람은 부산 방향으로 말을 달렸다. 흑영이 미리 준비해둔 말 두 필이었다. 현은 검은 도포 안에 벼곡적을 품었고 청하는 진검을 등에 졌다. 목검은 처소에 두고 왔다. 이번엔 진짜 싸움이었다. 한양을 벗어나자 길이 넓어졌다. 새벽 공기가 차고 맑았다. 말발굽 소리가 빈 들판을 가로질렀다. 현이 말을 달리며 옆에 청하를 힐끗 바라보았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눈빛이 앞을 향해 곧게 박혀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원한으로 칼을 갈던 시절에도, 궐 안에서 음성대법에 짓눌리던 순간에도 이 사람의 두 발은 언제나 땅 위에 있었다. 현은 피리를 꺼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냥 달렸다. 나란히 부산 포구에 도착한 것은 사흘째 저녁이었다. 포구는 시끌벅적했다. 상인들의 고함소리, 생선 비린내, 그물을 당기는 어부들의 구령, 그 사이사이로 낯선 말소리가 섞여 들렸다. 일본어였다. 현이 낮게 말했다. 생각보다 많소. 저작거리에도 저렇게 많으니 항구 안쪽은 더하겠지요. 청하가 포구를 훑으며 말했다. 흑영이 말한 억류장소 어딘지 알아내야 하오. 두 사람은 신분을 숨긴 채 포구 주변 주막에 여장을 풀었다. 방은 하나였다. 청하가 주막 주인을 바라보았다. 방이 하나밖에 없소? 성숙이라요. 부부방이면 넓습니다요. 청하의 눈썹이 올라갔다. 현이 재빠르게 주막 주인에게 엽전을 쥐어주며 말했다. 감사하오. 방으로 들어서자 청하가 현을 돌아보았다. 무부라고 했어. 위장기여. 위장.
현이 짐을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일본 세력 눈을 피하려면 자연스러운 신분이 필요하지 않소. 부부 여행객이면 의심받지 않소. 일리는 있어. 고맙소. 그러나 청아가 방 한가운데 이불을 세로로 길게 깔아 경계선을 만들었다. 이쪽은 내 구역이요. 현은 그 경계선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다. 이불 경계선이라니, 이 사람은 참... 그러나 입꼬리는 내려오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청아는 잠든 척 누워 있었다. 현은 창가에 앉아 포구 쪽을 내다보고 있었다. 달빛에 물결이 반짝였다.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 지금도 울고 있을 사람들이 있었다. 현이 낮게 중얼거렸다. 경가. 대답이 없었다. 짜는 것이요? 여전히 없었다. 현은 잠시 그 침묵을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꼭 데려오겠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말은 청아를 향한 것인지, 바다 넘어 모르는 이들을 향한 것인지 현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이불 경계선 너머에서 청아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혼자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포구 탐색에 나섰다. 청아는 포구시장 상인으로 위장했다. 짙은 남색 저고리의 치마를 갖춰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평소의 전투복과는 전혀 달랐다. 현이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왜 그러? 청아가 눈썹을 올렸다. 아니요, 그냥 잘 어울려. 청아는 대꾸하지 않고 앞장서서 걸었다. 귀가 살짝 붉어진 것은 현만 알아챘다. 포구를 돌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보를 모았다. 청아는 생선 가게 안악들과 스스럼 없이 말을 섞었고, 현은 주막에서 술꾼들 틈에 앉아 이야기를 흘려들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이 포구 끝 창고 골목에서 만났을 때 둘 다 같은 것을 알아낸 상태였다. 창고 구역 끝 닫이 문양이 그려진 붉은 창고. 청아가 낮게 말했다. 거기서 사흘째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오. 현이 받았다. 경비는 최소 10명. 그리고 현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그 창고를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어. 포구 사람들이 그림자 대장이라 부르는 자.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귀신 같다고 하오. 청아의 손이 자연스럽게 검 손잡이로 갔다. 닌자. 그렇소. 삼도회의 부두목, 분신술의 고수.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다. 오늘 밤이요? 청아가 물었다. 현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구름에 가려지는 밤. 어둠이 짙을수록 피리 소리는 더 잘 퍼진다. 오늘 밤이요. 그 시각 붉은 창고 안에서는 작은 불빛 하나가 떨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여인의 손이 창고 벽을 더듬었다. 손톱이 부러져 있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조선의 파도 소리였다. 시즌2 제3장으로 이어집니다.